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계 얘기인데요. 미래 먹을거리로 대체육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잔인한 동물 사육 환경과 육식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일으킨 새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거나 또 대체육 제품을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다고 하죠.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연결해서 이 시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체육 시장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대체육은 크게 보면 대체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대체 단백질 시장은 크게 식물성 대체육과 발효 단백질, 배양육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식물성 대체육은 콩과 밀, 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한 겁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유제품과 가공육, 계란을 중심으로 상업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 단백질로 발효 기술을 통해서 미생물에서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단백질을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작년부터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양육이 있는데요. 동물 세포를 추충하고 배양해 고기와 동일한 맛과 성상을 지닌 복제육을 생산하는 겁니다. 상업화까지는 3년에서 5년가량 소홀될 전망입니다. 이 대체 단백질이 대체 식품 시장의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체육 제품 개발이 식품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업들은 직접 대체육을 개발하거나 대체육을 개발하는 주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개발하는 기업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신세계푸드는 독자 기술을 통해 만든 대체육 브랜드 베러비트를 론칭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연구 개발해온 성과로 첫 제품으로 돼지고기를 사용한 대체육 해민 콜드컷을 내놨는데요. 제일 먼저 육류 소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로 대체육 사업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신세계푸드는 진출 배경에 대해 대체육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가 맛과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대체육을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의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 설명 들어보시죠. 고기를 자주 즐기시는 소비자들이 고기 본연의 풍미와 식감은 똑같이 즐기면서도 고기를 자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도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국내 밀키트 업체인 프레시즈는 호주 최대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브이트 푸드 제품의 국내 영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은 올해 2월 버거킹 플랜트 와퍼로 처음 알려진 곳입니다. 프레시즈는 패티와 다짐 육, 미트볼 등 2차 가공육 제품을 유통하고 올 3분기부터는 프랜차이즈와 급식 사업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분기부터는 자체 연구 개발을 거쳐 기존 육류 메뉴 구성품을 대체육으로 개량한 밀키트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체육 유통에 나서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대체육을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체육 메뉴 강화에 나선 카페 프랜차이즈 등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초 식물성 원재료만을 사용한 4종의 메뉴를 선보인 데 이어서 지난 4월엔 오늘 2025년까지 탄소 배출 30% 저감을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대체육 등의 식물 기반 상품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동물성 식품 생산이 식품업계의 탄소 배출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2월 동원 F&B와 비욘드 미트를 사용한 식물성 대체육 메뉴를 내놨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또 이달 15일에는 또 다른 대체육, 옴니미트를 활용한 샐러드 랩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식품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네,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시장에 뛰어든 기업도 있습니다. SK 주식회사인데요. SK는 최근 중국의 선도 F&B 유통기업인 조이비오 그룹과 1,0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대체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중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성된 펀드로 식물성 대체고기와 발효단백질 등 대체단백질 생산 기업이 투자하고 수직 농장과 같은 유망 IT 기술을 기반한 푸드테크 기업과의 사업 협력과 글로벌 대체단백질 기업의 중국 진출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SK는 지난해 미국 발효 단백질 선도 기업인 퍼펙트데이에 540원가량을, 최근에는 미국 대체 단백질 개발사 네이처스 파인드에 약 290억 원을 투자하며 미국 대체 식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의 대체육 생산 기업 미트리스 팜 투자도 추진 중입니다. 예,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맛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한데 문 기자 오늘 먹어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실제 고기하고 비슷하던가요? 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먼저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제품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은 제품은 대체육 햄인 콜드컷이 들어간 샌드위치였는데요. 아무래도 콜드컷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에 많이 쓰이는 재료라서 처음 대체육을 접하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실제 햄과 모양과 색 모두 거의 동일했습니다. 냄새도 역시 햄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비트를 활용해서 고기와 같은 색을 살렸고 콩에서 추출한 대두단백으로 고기의 풍미를 살렸다고 합니다. 맛도 거의 유사했고요. 사실 제가 놀란 부분은 식감입니다. 실제 햄과 같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했는데요. 이전까지 먹었던 대체육의 일종인 콩고기의 경우 질긴 종이를 씹는 듯한 실제 고기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 제품은 이질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조류 유래 성분을 활용해서 햄 고유의 식감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육 바람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뜨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를 김보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이제 건강, 환경, 동물 복지와 같이 어떤 사회 환경적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여기에 따라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가 되면서 어떤 공장식 축산에서 우려되는 전염병 위험도 없이 이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겠고요. 예, 이제 문 기자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 시장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커질지 전망이 됩니까? 네,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인데 성장 가능성은 어느 분야보다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체육은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또 10년 뒤인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에선 대체육이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임파서블 푸드와 비욘드 미트 등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특별하고 신기한 제품이던 대체육을 일상적인 소비 제품으로 이끌었고요. 일례로 미국 시장에서는 대체육의 판매량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나 늘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